지금 푸틴이 국가 운영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러시아가 공경에 처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러시아 경제를 지탱해 줬던 석유 산업이 흔들리고 있어서 곤혹스러운 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전반에 대한 보안 체제까지 위협을 받고 있어서 총체적인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흔들리는 러시아 상황을 와이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는 지난 3월 29일 전직 CIA 고위 간부의 말을 빌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입지가 취약하다 그러면서 지금이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은퇴하기까지 근 28년간 CIA의 국가기밀국에서 일한 바 있는 존 사이퍼는 지금이야말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려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들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위크는 또 다른 기사에서 러시아의 푸틴이 국가 관리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 그러면서 IS 이한 모스크바 테러가 푸틴의 수호자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어떻게 권력을 잡고 유지했는지에 대한 책을 쓴 바 있는 로저 보에스는 런던 타임즈에 기고한 사설에서 독재자가 민주주의보다 시민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로저 보에스는 이 글에서 푸틴의 정치적 생존은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나 전임자인 보리스 엘친보다 안전한 조국 수호라는 강력한 안전보장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2년 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본토는 안전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로저 보에스는 이어서 모스크바에서의 테러는 러시아의 검과 방패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줬으며 동시에 새로운 위협에 대한 보안도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정권이 그동안 전쟁에서의 승리, 강한 군대라는 주장을 꾸준히 이어왔지만 그런 말들의 신뢰성도 무너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저 보에스는 특히 모스크바에서 테러가 있을 수 있다는 미국의 정보마저도 러시아는 무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사건은 푸틴이 어떻게 내러티브의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역사라는 책의 저자인 케빈 리를레는 뉴스위크하고의 인터뷰에서 모스크바가 이처럼 중요한 대테러 정부를 무시한 것은 향후 러시아 안보에 좋지 않은 징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 로저 보에스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열흘 전만 해도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지금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로저 보에스는 그러면서 이번 모스크바에 대한 테러로 크렘린국은 그 배후에 IS보다는 서방을 지목하면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혼선으로 말미암아 크렘린은 IS가 추가로 예고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전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방을 겨냥한 대응을 하기도 곤란한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혼선 자체가 푸틴이 국가 운영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으며 테러에 대한 대응을 놓고도 정보기관 내에서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뉴스위크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당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호라산 그러니까 ISIS-K 등이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을 할 거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직원만 6,500여 명이 이르는 ISIS-K가 몸집을 불리고 있는 데다가 이번 테러가 다른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 분파와 테러리스트들까지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6일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으로 가려져 있던 ISIS-K와 다른 단체들이 최근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향후 더 많은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과거 ISIS 대변인이
하마스의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언론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킨 저기술 테러 캠페인의 모델이다 그러면서 극찬했던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아랍 정보기관 관계자는 하마스가 몇 달 동안 언론에 등장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로 인해서 다른 지하드 단체들도 추종자들에게 자신들도 강대국을 공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IS의 핵심 표적 국가가 러시아라는데 푸틴에게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ISISK가 러시아를 표적으로 삼은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가지고 IS 조직원 등을 공격을 한 바 있고 2000년대 초에 무슬림 체첸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푸틴의 가혹한 대응에 복수를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는 추가 테러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테러 발생 다음 날 IS 세력이 조직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걱정이 된다는 거겠죠. 물론 유럽 국가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전쟁 중인 러시아는 무기 반입도 쉽고 또한 주변국들에서의 입출국도 별다른 제재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수록 러시아 내 분위기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넘쳐날 것이고 이 크렘린궁 역시 매우 민감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바로 푸틴의 통치력에도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푸틴의 대외 행사부터 지장을 받게 될 것이고 마초맨으로서의 이미지 각인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래저래 푸틴의 체면에 상당한 손상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푸틴의 통제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를 지탱해주는 석유산업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푸틴이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뉴스위크는 푸틴의 석유산업이 공경에 빠져 있다는 제목의 또 다른 기사에서 러시아 석유 허브와 정유 공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푸틴 대통령의 국가 경제의 초석인 석유산업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의한 연이은 공격으로 러시아의 휘발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연방통계청인 로스타트는 지난 3월 24일 러시아의 자동차 휘발유 생산량이 75만 4,600톤으로 81만 5,300톤이었던 전주에 비해서 약 7.4% 감소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긴급하게 정유소에 대한 긴급 수리를 시작하면서 공급 부족은 동맹국인 벨라루스를 통해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러시아가 국가 예산 수입의 약 30%를 석유 수출과 에너지 산업에 의존하고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이 러시아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3위의 원유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3월 1일부터 자국 내 연료 가격 급등을 상쇄하기 위해서 6개월간 휘발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지난 3월 초에 일주일 동안 가동을 중단해야 했던 정유 공장들이 러시아 국가 정유 생산량의 12%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 수치가 현재 14%로 증가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최근 2명의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최근 운영을 중단한 석유 허브는 볼가강 사마라시 인근의 러시아 로즈네프트 소유의 쿠이비셰프 중형 정유소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시설은 3월 하순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의 세르게이 바클렌코는 러시아 석유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이 앞으로도 이어지는 것이라면 러시아 석유 산업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러시아의 회복 탄력성과 독창성은 심각한 시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동안 파괴된 정유시설 3곳의 수리 속도와 품질이 모스크바가 맡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 산업에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러시아의 석유 산업에 대한 공격을 세계적인 유가 인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말리고 있지만 공격에 들이는 노력 대비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푸틴은 여러 가지 국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 푸틴의 국가 통제력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푸틴이 과연 이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